설날 아침 분주하게 차례상을 준비하던 노모가 느닷없이 상을 뒤엎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해 함께 차례를 지낼 줄 알았지만 정작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은 노모에게 더없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따스하게 정을 나누기는커녕 대체 무슨 이유로 노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연자님의 사연 들어보기 전 희극인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가 된 김신혜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 없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저희 부부는 비교적 평탄하고 정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둘 다 어릴 적부터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 힘으로 살아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됐죠. 저는 26세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던 시절 친구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신혜예요. 많이 어색하네요. 이런 소개 자리가 처음이라. 저도 첫 만남이라 떨립니다. 어릴 때부터 일찍 독립해서 여성분들과 교제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 대화는 참 어색했지만 남편이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성격이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자주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생겼어요. 남편은 부양가족이 없었지만 독립해 꾸려온 생활력이 단단했고 저는 회사 생활하며 가장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1년간의 만남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나 친정 부모 없이 우리 둘 힘으로 식을 마련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차라리 그 과정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죠. 우리 결혼식 날 아는 친지들도 많지 않았잖아.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 든든했어. 나도 그땐 어떻게든 잘해줘야지 싶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 그럼에도 당신이 웃어줘서 고마웠어.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는데 그곳에서 맞은 첫 명절은 어설프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서로 명절 음식은 이렇게 해야 해. 아니면 간단히 할까? 하면서 누구에게 배울 데도 없어 둘이서 서툴게 전을 붙였죠. 그 시절엔 이 집안 전통은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할 어른이 없었으니 그냥 둘이 합의해가며 진행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즈음에 큰아들이 태어났고 고생스럽지만 행복한 시간이 흐르던 중 연달아 딸까지 모두 두 아이를 갖게 됐죠. 정신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명절만큼은 남편과 함께 어떻게든 정성껏 차려보냈습니다. 비록 양가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만의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작은 다짐도 있었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전 부치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내일 설날 아침에 애들 재롱 보는 게 행복이야. 응? 응, 당신도 고생했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걸 더 잘 가르쳐 주셨을 텐데. 우린 둘 다 없으니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남편이 함께라서 육아도 힘들다는 생각이 덜했고 명절이면 아이들이 함께 뛰놀면서도 아빠 엄마가 분주히 만드는 음식을 도와주거나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분주함이 이젠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큰아들은 비교적 일찍 회사에 취직해 가정을 꾸렸고 딸은 본인 길 찾느라 고생하다가 외국에 가서 결혼에 정착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다 성인 돼 집을 떠나가니 명절마다 아이들이 돌아와 모이는 순간이 저와 남편에겐 큰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뜬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까진 정정했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가니 이미 의식이 없더군요. 응급실에서 무슨 검사니 치료니 부산하게 진행됐지만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손발이 덜덜 떨렸고 한참 후에야 아이들에게 연락해 모두 모이게 했죠. 결국 남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손을 붙들었지만 별다른 대화조차 못 나누고 떠나버렸어요. 장례를 치르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있었을 땐 그래도 덜 외로웠어요. 문제는 장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였죠. 남편이 사라진 빈자리를 혼자 감당하며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 첫해 설날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차례상이며 전이며 원래 둘이 분담해서 하던 걸 이제 제 몫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이었으면 나를 거들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큰아들과 외국에 사는 딸 내외는 저와 명절을 보내러 오긴 했지만 각자 바쁘고 피곤하니까 전날 밤늦게나 새벽에나 도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있어 제가 힘겨워할 틈을 반이라도 덜었겠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부터 차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혼자 해야 했죠. 그래도 아이들이 오면 쉽고 많은 기분이 드니 좋다는 마음 하나로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고 어느새 남편 없는 명절에도 제법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운 요리 팁으로 전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때론 도시에 사는 큰며느리가 전자레인지 조리법도 있어요 라고 가르쳐주면 시도해 보기도 했죠. 물론 한편으론 에이 그래도 명절 음식은 전통 방식대로 해야 제맛인데 싶었지만 세월이 바뀌었으니 저는 아이들의 방법도 조금씩 받아들여 보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조잘대는 모습을 볼 때면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는 생각에 코끝이 시리기도 했지만 나름 괜찮은 명절 풍경이었어요. 특히 손주가 태어나서 꼬물거리며 뛰어다니면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나오다가도 웃음이 터지고 했죠. 그리고 늘 밤이 되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도 당신이 없으니 허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 와서 시끌벅적했어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그럭저럭 버텨볼게. 혼자라서 더 힘들긴 해도 당신 목까지 잘 지켜야지. 아이들도 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도 아이들을 반갑게 맞았기에 솔직히 처음 2년간은 큰 갈등 없이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힘들어도 이것이 가족이구나. 남편이 없어도 명절만큼은 다 함께 모이니까 하고 감사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쩐지 아이들도 피곤을 많이 호소하고 며느리가 전 명절 가사노동이 너무 힘들어요 라며 슬쩍 말하는 등 전통 차례를 꼭 지켜야 하나 하는 뉘앙스를 자주 풍겼습니다. 저도 사실 힘은 들었지만 남편 떠난 뒤 겨우 유일하게 남은 가족 행사라서 쉽사리 포기 못했습니다. 아휴, 그래도 명절엔 조상께 감사하고 아이들과 같이 즐기는 전통이 있잖니. 나야 남편 없이 해도 이렇게 차례하는 게 마음이 편해.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은 간소화한다든지 제사 안 지내고 가족 식사만 하는 집도 많다는데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면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이 방식이 익숙하구나. 너희 아빠가 있을 때부터 하던 거니. 매번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며도 결국 차례상을 차리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당일 아침 늦게 일어나거나 전날 늦게 도착해 피곤하다며 좀처럼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도 포기한 듯 우리 가족은 어차피 내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덕분에 예년에는 큰 다툼 없이 지나갔지만 올해 명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들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면 큰아들은 일찍 결혼해 손주를 안겨줬습니다. 딸은 외국에 가 있어 자주 못 오지만 기회되면 한국으로 와서 함께 밥 먹고 여행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 명절 때면 그래도 한자리에 모이는 형식이어서 남편 없어진 뒤에도 이렇게라도 식구가 모이니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처음 2년간의 명절은 어느 정도 평화롭게 지났지만 세 번째 해인 올해에 이르러 아들과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이제 전통 차례는 의미 없다. 음식을 간단히 하자 기름진 것 안 먹는다라는 식으로 노골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과 확연히 달랐는데 저로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명절 풍습을 지키려 애써왔는데 아이들은 돌아서서 이제 와서 그거 불편하다. 시대에 안 맞는다는 식으로 말하니 괴리가 컸죠. 그래도 저는 아이들도 바쁘고 힘들겠지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설날 아침이 되면 평소라면 남편과 제가 분주히 움직이던 모습이 떠올라 한층 쓸쓸해졌습니다. 그래도 올해로 남편이 떠난 지 3년 차가 되니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 상황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국 준비하고 창거리 손질까지 해두었습니다. 전부 다 혼자 하려니 허리가 욱신욱신했지만 아이들이 도착하면 조금이라도 거들겠지 라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원래 명절 땐 새벽 일찍 아니면 전날 밤이라도 와서 차례 음식을 함께 준비하던 게 상식이라 여겼는데 이번엔 피곤하다며 늦잠 자고 출발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이미 큰 틀의 준비를 거의 마쳐놓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오니? 엄마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벌써 다 됐다. 몸이 좀 욱신하네. 아, 엄마. 차가 좀 막혔고 저희도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아직 차례 시작 안 했죠? 안 했어. 너희 기다리느라 오전에 음식만 쭉 준비했지. 그런데 곡곡하고 절 올려야 하니 얼른 씻고 나와. 어머니, 저 손 씻고 바로 도울게요. 근데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전이나 나물만으로는 좀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거 아닌가요? 저는 순식간에 며느리 입에서 나온 기름지고 무겁다라는 말에 조금 찜찜했습니다. 물론 전이 기름지긴 한데 명절 음식이 원래 전이고 잡채고 다 그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도 부엌에서 누가 이걸 다 만들었는데 막상 도착하자마자 이거 안 맞는다고 하면 만드는 입장은 서운하죠. 그래도 명절이니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 거잖니. 손주들도 좋아하겠지 했는데 피곤해도 엄마가 이른 아침에 부지런 떨었는데 너희가 늦어서 도울 틈도 없었어. 아이고, 어머니 고생은 알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전 잘 안 먹고 차례상도 간소화한다잖아요. 간소화도 좋지만 난 그래도 남편이 생전 함께 하던 명절 흐름대로 해보는 게 마음이 편해서 너희가 고단하지만 않다면 대충이라도 도와줄까 싶었는데 늦었으니 이미 혼자 다 해버렸어. 그래도 그 얘기로 크게 다툴 일은 아니라 생각하며 저는 애써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차례상에 마지막으로 국을 올리고 과일도 닦아놓고 이제 곧 절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숨 돌리려 거실로 나갔더니 아들이 소파 한가운데 앉아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화면을 보니 캐릭터가 뛰어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너 아직 씻지도 않았잖아? 게임은 왜 하는 거니? 곧 절들여야 해. 할 거면 좀 이따 해라. 아, 엄마. 이거 지금 이벤트 시간이라 놓치면 손해예요. 금방 끝납니다. 10분 정도만. 차례가 더 중요하지 게임은 언제든 해도 될 텐데 하고 우라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차례 음식을 예쁘게 접시를 재정비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씻고 나왔는데 표정이 영 내키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희는 그냥 조그맣게 예를표하고 음식 모형 같은 걸로도 상 차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오히려 실물 음식을 준비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요즘 세트 모형 있잖아요? 차례상 모형 파는 데도 있고. 음식 모형이라니? 농담이니? 그런 것까지 써가며 간단히 해야 한다는 얘긴가? 글쎄요, 전 차라리 그런 방법이 낫다고 봐요. 이렇게 기름지고 많이 만들어 놓으면 결국 다 못 먹고 남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늘고 시간은 시간을 대로 들고. 음식 모형이라는 말이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차례 음식은 조상께 드리는 예이기도 하고 실제로 가족들이 함께 먹기 위해 만드는 거라서 의미가 큰데 며느리는 모형이라니 너무 황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생각하면서도 혹시 농담인가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이걸 해왔고 아빠 있을 때도 이렇게 차려왔단다. 또 아이들도 나중에 먹으면 좋아하잖니. 아휴, 요즘엔 이런 전통 잘 안 지킨다고들 하는데 사실 저희 부부도 이런 대규모 음식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벌써부터 기름 냄새만으로 질린다니까요. 그 순간 아들은 게임 끝났는지 스마트폰을 던져놓고 다가왔습니다. 그래, 엄마. 사실 요즘은 차례 따위 간소화하자는 집 많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매년 고생할 필요 있나 싶어요. 오히려 어제 며느리랑 얘기했는데 냄새며 기름이니 다 불편하고 어릴 때야 가족끼리 정성스럽게 하던 게 좋았지만 지금은 다들 바쁘고 건강 생각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건 한 해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고 내가 널 위해서 또 너희 아버지 추억을 위해 하는 건데 차례상까지 모형이라니. 그런 소리로 우리 전통을 우습게 만들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어머니, 현대적으로 바뀌는 추세일 뿐이에요. 그렇게 화내시지 마세요. 전통이 변한다는 건 시대가 변한다는 뜻이니까. 저는 마음속에 화가 부글부글 올라왔습니다. 차례 준비부터 진행까지
정말 뼈 빠지게 혼자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 의미 없고 냄새만 나고 시대가 변했다며 폄하하니 섭섭함을 넘어 억울하기까지 했죠.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보려 했습니다. 자식들이 그러려니 요즘 스타일이 있으니. 그럼 차례가 끝나고 너희가 먹을 음식은 누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힘겹게 부쳤는데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니? 엄마, 솔직히 이런 전 안 먹어요. 기름기 많은 음식은 몸에 안 좋아서요. 그냥 맛만 보고 말죠. 지켜야 할 건 알지만 저희가 요즘 식습관이 달라요. 저나 남편이나 다이어트 중이라 저는 거의 안 먹을 듯해요. 미안해요, 어머니. 안 먹을 거면 왜 굳이 이걸 시키냐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차례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조상께 차례 지내고 절 올리자 했는데 또 아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더니 문자를 확인하더군요. 이제 시작하잖아? 설마 또 게임이니? 아니, 게임은 아니고 친구랑 모임 시간이 잡혔나 봐요. 오늘 오후쯤 만나자는데? 엄마, 우리 오후에는 좀 일찍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침부터 이제야 도착해선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차례가 끝나자마자 다시 나간다고 이게 무슨 명절이야 하고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괜찮다. 애들이 사정 있겠지. 차례만이라도 제대로 지내면 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차례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자 저는 음식을 차례상에 하나씩 옮겼습니다. 국과 전, 각종 나물, 과일, 그리고 조촐하나마 술잔까지. 그런데 이 과정을 며느리가 지켜보면서 또 한마디 하더군요. 와, 이거 뭐 절차가 기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음식 모양 말고 최소한 간소화 키트라도 써보시지. 손님도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며느라, 내가 결혼한 뒤로 10수년 넘게 지켜온 방식이다. 우리만의 예를 정성껏 한 거야. 내가 너 힘들까봐 일부러 와서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잖니.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께 인사드리라고 하는 건데. 아이고, 이제 시대 바뀌어서 명절 과로는 안 하는 게 대세라서요. 어머니도 무리하면 안 좋으시잖아요? 그 순간 사소한 배려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이런 수고는 불필요하다는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미 새벽부터 혼자 전을 10장도 넘게 부치고 생선 굽고 나물 무치고 후덥지근한 주방에서 땀범벅이 됐거든요.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면 중간중간 도와주고 고생했어요. 한마디의 위로가 됐을 텐데. 아이들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완전 우습게 보네. 차례가 뭐 대수냐는 듯 아들은 게임이나 하고 며느리는 모형 차례 우는. 내가 바보인가? 결정적으로 아들이 다시 폰게임을 켜고 며느리는 하품하며 아,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이따금 왜 꼭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느냐고 투덜댄다면 애초부터 오지 말지. 차라리 간소화하자고 사전에 말해주면 제가 준비라도 덜 했을 텐데 무성의한 태도가 얄미웠죠. 결국 차례상을 막 내려놓은 상태에서 저는 폭발했어요. 그만둬. 너희가 이렇게 시큰둥하고 우습게 보는데 나만 맹렬히 준비해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고 손에 잡았던 전 접시를 크게 탁 치며 넘겨버렸습니다. 차례상 안 해? 너희가 하기 싫다고 저러는데 내가 뭐하러 또 사서 고생해? 이 음식 전부 쓸데없는 짓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엄마, 왜 이러세요? 아, 음식 다 떨어진다. 어휴, 진정 좀 하시고. 어머니, 헉, 설마 이렇게까지 화내실 줄이야. 저희도 그냥 현대식으로 하자는, 어떡해. 이게 현대식이든 뭐든 예의를 지켜야지. 이 모양으로 무시할 거면 차례건 뭐건 다 필요 없어. 상 일부가 기울어져 전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과일도 한두 개가 굴러갔습니다. 막 기름 묻은 접시가 아들의 바지로 튀니까 아들도 아이 참, 옷 더러워지잖아요. 라며 짜증을 냈고 며느리는 아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라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울 만큼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고생해 준비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거라니. 남편 없이 지내온 명절을 내가 간신히 버텼는데 아이들은 아무런 공감도 없이 마음대로 평가나 해대고라는 생각에 눈물까지 울컥 올랐죠. 너희 아빠 살아있었을 땐 같이 준비하는 게 즐거웠다. 하다못해 그가 옆에 있어 날 도와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준비하면 뭐해? 너흰 게임하고 음식 모형 타령만 하잖아. 아,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할 말 없어요. 어머니가 고생하셨다면 죄송한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아들은 피곤에 찌든 목소리로 엄마,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게임하다 잠깐 한 건데. 라며 궁색한 변명을 했고 결국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작은 집이라 자연스레 온 식구가 한 거실에 모여 있는데 저는 화나고 슬프고 아이들은 당혹스러움과 짜증이 섞여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도 엄마, 우리 입장도 생각해봐요. 늦게 도착했는데 게임 좀 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리고 차례상 같은 것도 간소화하는 집 많다잖아요. 그렇게 싫으면 왜 명절에 오기나 해? 그냥 오지 말든가? 오면 같이 하든가? 이도 저도 안 하고 비아냥만 대니 엄마가 참을 수 있겠니? 이거 다 치워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상을 뒤엎으시면 그래, 내가 다 치울 거니까 손도 대지 말아라. 다 필요 없다. 갈 거면 지금 당장 나가. 아이들은 잠시 눈치 보다가 결국 곧장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제가 너무 욱해서 화내니 더 이상 말 붙이기 싫었나 봐요. 며느리는 우리도 이따가 친구 약속 있어 가야지 라고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문이 닫히자 저는 바닥에 쌓인 전 부스러기와 흘러내린 음식물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대체 왜 이런 명절이 돼야 하지? 우리 함께 했을 땐 그래도 소소해도 행복했는데. 결국 그날 차례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에 엎어지고 음식들도 뒤죽박죽 돼버렸으니 다시 차려봤자 이미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3년차 명절을 억지로라도 지켜오려던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고요한 집에 혼자 남아 텅 빈 식탁과 바닥에 부스러기를 치우며 이게 무슨 명절이냐? 아이들도 며느리도 명절 의미를 이렇게까지 모른다면 내년엔 차례고 뭐고 안 해야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함께였던 예전 명절 생각이 겹쳐 더 서글펐죠. 그런데도 한편으로 아이들 세대가 과연 이 전통을 이어갈 의사가 있긴 할까 하는 씁쓸함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태도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 며느리는 음식 모형 운운하며 이거 누가 먹냐, 시대가 바뀌었다 하고 재빠르게 자리를 떠나버리는 무책임함에 서운함을 느꼈죠. 차라리 엄마, 힘드니 오랜 간단히 할까요? 라고 사전에 상의만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겠죠. 명절을 우습게 보면서도 올해도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그 안일한 생각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설날 아침부터 저는 아이들이 벌인 황당한 행동에 차례상까지 없는 사태에 이르렀고 명절은 초유의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후로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집에 괜찮아요? 저희가 좀 과했나? 라고 물어봐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극단적 상황은 막아줬을 텐데 그 빈자리가 새삼 크게 느껴지는 명절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내가 남편 목까지 지켜야지라는 생각조차 의미 없게 여겨졌습니다. 내가 애초에 이 명절 풍습이라도 이어가려고 했던 건 아이들과 함께 부모 조상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가족이 모일 기회를 만들고자 했던 건데 정작 아이들은 귀찮고 쓸데없다며 폄하하는데 내가 왜 고생하나 라는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차례상을 업고 나서 저는 한동안 가슴속에서 울분과 슬픔이 뒤섞인 채로 지냈습니다. 원래 성격이 크게 화를 내지 않는 편이라 스스로도 어떻게 내가 차례상을 업는 지경까지 갔을까 싶었죠. 그날 저는 땀범벅이 된 채로 집안을 치우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왠지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이 떠났다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건가 하는 자책도 스쳤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정리하고 밀대질하며 수많은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날 전혀 생각 안 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을 텐데 혹시 내가 더 이해해야 했나? 아니, 명절 음식을 내가 억지로 강요한 건 아니었는데 적어도 예의는 지켜야지. 이런 고민이 뒤엉켰죠. 며칠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가버렸던 둘이 제게 간단한 문자부터 보냈어요. 엄마, 그날 저희도 너무 급해서 인사도 못 드리고 나왔네요. 사실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엄마가 그렇게 화내실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그날 제가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음식 모형 얘기는 그냥 가볍게 말한 건데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마냥 화를 낼 수도 없는 입장이라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차례상이 뒤엎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뒤라 저도 한껏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 너희들도 결국 그날 그렇게 가버려서 나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다. 엄마도 놀랐고 속이 상해서 뭐라 할 말도 없었어. 엄마, 제가 게임만 한 건 잠깐 이벤트 끝나고 나서 도움을 드리려 했는데 엄마가 그때 이미 다 해버리셨으니. 네가 도와줬으면 내가 그런 식으로 폭발하진 않았을 거야. 너도 알잖니? 아빠 없고 엄마 혼자라니 힘들기도 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최소한 비웃거나 핑계 대진 말았으면 했지. 알겠어요. 저희가 실수 많았어요. 다음부턴 안 그럴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전통 차례를 지금처럼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엄마도 피곤하시잖아요. 그래, 그 얘기를 미리 했어도 괜찮다. 간소화하자. 요즘 우리 사정도 이렇다라고 타협하면 되는데 이번엔 너무 내 입장을 무시한 것처럼 굴었잖아. 며느리도 음식 모형이니 뭐니 하고. 아들은 아무 말 못하다가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했다. 사실 며느리랑도 얘기했는데 요즘 세상의 차례가 구시대적이라고 여겨 버릇하다 보니 무심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사과한다며 구차한 해명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그래. 어쨌든 사과하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며칠 뒤 직접 전화를 걸어 길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같이 차례 준비도 못 도와드리고 기름진 음식은 싫다고 불평하고 더구나 모형 차례 같은 말로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거 알아요. 사실 전 남편이 게임하는 것도 막지는 않았고 정말 죄송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고 해도 어머니께 그건 너무 무례했죠. 네 마음도 이해 못한 건 아니야. 명절 준비가 힘들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겠니? 이 명절만큼은 우리가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는데 말이야. 제가 경솔했어요. 솔직히 이제 명절 큰 준비 안 하시고 간소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게 더 편하고 어머니도 덜 고생할 거라 생각했는데 말을 잘못 꺼냈나 봐요. 며느리가 덜 고생하길 바랐다고 설명하니 저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거죠. 만약 어머니 앞으로 간소화해보면 어떨까요? 힘드시니 저희가 조금 준비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면 제가 그 정도로 화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 현대적 아니고 시대에 안 맞다. 기름진 음식이 싫다. 차라리 모형 쓰자. 등등으로 나오니 사람 맥이 빠지는 거죠. 그날 이후 저도 결심했습니다. 차례상에 집착하지 말자.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하면 나 혼자 열심히 준비해봤자 결과는 이렇게 싸움만 날 뿐이다. 오히려 올해 사건이 계기가 됐으니 내년부턴 과감히 줄이거나 간소화 방안을 협의하자. 어차피 남편도 없고 아이들 세대가 전통을 부담 느낀다면 굳이 강요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가짐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럼 나도 편하게 생각하자. 아까운 음식과 노동력이 속상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누리기 싫다면 억지로 잡아둘 순 없지. 아이들도 다음 명절엔 엄마 힘을 덜어주겠다. 이젠 우리도 조금씩 음식을 준비해보겠다. 차례를 짧게라도 성의껏 지내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제게 사과한 이후 우리도 제사상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할 줄 몰랐다. 며 황당해하더군요. 엄마, 앞으로는 저도 게임이나 다른 일에 빠져서 엄마한테 부담만 지우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만약 큰 차례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부딪혔으니 이후부턴 대화로 풀면 되잖아요. 그래, 차라리 이번에 내가 폭발해서 다행이면 다행이야. 그러지 않고 계속 참았으면 더 안 좋았을 테니까. 나도 힘들고 너희도 불편하면 이제 형식을 바꾸자. 어머니, 저도 앞으로는 음식 모형 같은 극단적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어머니께서 준비하시는 거 보고 저도 한두 가지는 맡아서 해볼까 해요. 우리도 이 가족이니 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죠. 사실 저도 이번 사건이 아이들에 대한 배신감으로만 남길 싫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차와 생활 방식의 차에서 생긴 일이니 이제는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겠죠. 남편이 있었으면 중재를 잘했을 텐데 이젠 우리 중에 어른은 나뿐이니 대화에 초점을 잡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 마음엔 차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남았습니다. 이번 설날에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다면 계속 속상해했을 테고 아이들도 저한테 제대로 말 못하고 지내다가 매년 갈등이 쌓였을지 모릅니다. 이젠 차례상 없는 일 없이 간소화 방안을 찾으면서도 조금씩 전통을 유지해가는 방향으로 재협상해볼 요량이에요. 내가 원한다면 전 한두 가지만 하고 국도 간단히 해서 절은 최소한의 예로 드리자 등등이죠. 고생 많았지만 이렇게나마 깨달았으니 다행일지도 몰라.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건 줄 몰랐고 아이들은 내가 이걸 왜 유지하려 하는지 깊이 생각 안 했겠지. 앞으로는 서로 생각을 공유해가며 결정해야겠어. 아이들도 지금은 다음 명절엔 정말 미리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솔직히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크게 싸운 뒤에 얻게 된 결론은 일단 갈등은 제 마음속 응어리를 터뜨릴 기회를 줬고 아이들은 제 노고를 새삼 깨닫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게 제가 얻은 유일한 수확일지도 모르죠. 남편도 아마 천국에서 고생 많았다. 당신 마음 편해지길 바란다 하고 응원해 줄 것 같아요. 여보, 이제부턴 명절 분위기 망가질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바꿔보려 해요. 저번 일은 미안했어요. 아무 말 없이 준비해놓고 화만 쌓다. 차례상을 또 뒤엎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번 설날 사건을 계기로 명절 풍습에 대한 시각차를 솔직하게 드러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차례를 지낼 것인지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 없는 명절은 그저 우울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대 흐름에 맞춰간다는 관점도 조금씩 수용할 생각입니다. 다만 아이들도 제 마음이 담긴 전통을 너무 가볍게 치부하지 않도록 이번에 똑똑히 보여줬으니 다음 명절에는 좀 더 조심하겠죠. 결국 차례상을 엎은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지나고 보니 가족들이 모두 한 발씩 물러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갈등이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났지만 결국 명절 차례상이라는 큰 숙제를 잘 해결한 노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소통